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가 어제 선고기일 지정을 공개하지 못해서 여러 관측이 나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오후 1시간 동안이나 평의가 진행이 됐지만 재판관들이 끝내 합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고일 지정이 밝혀지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돌고 있는 것인데요.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국민들의 가슴은 현재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탄핵은 인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70%를 상회하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매우 답답한 이런 상황이지요. 자, 오늘은 지난해 가을부터 올봄 경칩이 지나도록 촛불 집회를 이끌고 있는 퇴진행동 활동가들을 모셨습니다.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그 이후의 퇴진행동의 진로는 어떻게 될지 오늘 함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끝이에요? 아니, 뭐 오마이뉴스 사랑해요 뭐 이런 거. 예, 바로 이곳이 얼마 전에 그 대선 후보들 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 네. 초청 토론을 했었던 자리라는 걸 맞습니다. 알게 된 다음부터 네. 굉장히 떨리고. 네, 대선 후보가 된 것 같죠? 아니요, 그 아니요. 자리가 안희정 지사 앉았던 자리예요. 아, 그런가요? 네, 이왕이면 문재인 후보 자리는 어디였나요? 이 자리였어요. 아, 그런가요? 농담이고요. 네. 아무튼 오마이뉴스에서 또 이렇게 좋은 취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퇴진행동, 네. 오늘은 퇴진행동 상임 운영위원 자격으로 왔습니다. 네, 퇴진행동 상임 운영위원 자격으로 오신 예. 안진걸 처장님. 자,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사무국장. 네, 안녕하세요. 사무국장만 한 10년 넘었죠.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네, 예. 저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의 대협력 팀장이고요. 네. 네, 저는 뭐 이곳에 우리 장유선 국장님이 국장님 되셔가지고 네, 이제 사실- 독립됐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인사드리러 원래 한번 오고 싶었는데 네. 불러주셔가지고 네, 다행히 이렇게 빈손으로 왔습니다. 빈손으로 왔다는 점을. 빈손 왔다 빈손으로 가실 분이죠. 근데 우리 김덕진 국장님 사회, 네, 촛불 그러니까요. 집회 사회 가장 많이 보신 두 분이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늘. 예, 네, 제가 100만 사회자라고 두 분께서 200만이 왔다 그랬는데 제가 보기엔 이제 1,500만 사회자. 네. 그죠? 아니요, 뭐 그런- 1,500만 아니에요? 그냥 좀뭐세 봐야 되는데요. 100만이 넘고 난 다음부터는 네. 사실 숫자를 세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저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100만 네. 촛불 집회를 저희가 몇 번 했기 때문에 네. 뭐 이미 그 국민들이 다 보셨고 그 장면을 그럼 뭐 네. 150만이면 어떻고 200만이면 어때요? 이제 사실 그런 큰 의미는 그렇군요. 없다. 네. 현재 한 누적 잠깐만요. 조용히 하시고요. 어. 박진 활동가 소개해야 되는데 예. 말이 너무 아니, 많아가지고. 누적 참가자 알려달라고 그래서 그렇죠. 네, 저번 직함 되게 많아요. 예, 다산인권센터, 그다음에 4.16연대, 그리고 퇴진행동에 이르기까지 여러 인권 문제 전문가, 인권운동가, 전문시민권. 아니, 그래, 한국 사회에서 네. 가장 그 그러니까. 해박한 활동가시죠. 예, 예, 인권운동가 박진 씨 나오셨습니다. 네, 예. 다산인권센터 박진이고요. 지금은 퇴진행동의 공동 상황실장 겸 네. 공동 대변인 네. 맡고 있습니다. 네, 직함이 한 10개 돼요? 아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진 씨는 지금 안식년이에요. 안식년이요? 다산인권센터에서. 네, 제일 중요한 안식 어. 활동가라고. 10년 만에 한 번씩 오는 안식년 기간인데 네. 지금 이렇게 직함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네. 이러려고 안식년 한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 지금 어디서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오마이TV 335 저희가 카카오톡 서비스 열어놓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 여러분 함께 하셨죠? 벌써 19차를 넘었어요. 이제 20차가 다가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 정리를 해야 되는데 과연 끝날 수 있을지 매우 불안한 한 주를 저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응원 말씀 퇴진행동 이끌고 있는 이 세 분의 젊은 활동가들에게 응원의 말씀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늘 하는 것처럼 페이스북 아프리카 TV 그리고 유튜브 카카오 TV 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댓글로 질문도 주시고요. 어떻게 함께하면 좋을지 그 참여 방법도 함께 아이디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답한데요. 원래 헌재가 내일 선고기일 발표할 거라는 얘기가 쫙 돌았어요. 그래서 어제 카메라들도 전부 헌재로, 기자들도 전부 헌재로 이렇게 가 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이유로 선고기일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지 않을까. 오늘은 해야 되는데 예. 오늘도 제대로 평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10일을 넘어 13일로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불안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온갖 기자들, 헌법재판소, 법조인들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을 들으실 텐데요. 우선 우리 이 안진걸 처장님부터 네, 우리 제일 정보가 많잖아요. 아니요. 우리 많이 듣고 정보의 다니잖아. 보고죠. 네, 정보의 정보왕, 정보킹. 아니요. 해상 장보고보다 더 많은 정보고는 우리 김덕진 국장님인데요. 좀 이따 들어보도록 하고 네. 저는 일단 약간 낙관적인 소식으로 음. 통진당 해산 결정 때, 진보당 네. 해산 결정 때 이틀 전에 선고일을 밝혀준 적이 확인됐습니다. 어. 그래서 수요일 날 발표하고 금요일 날 선고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제가 입수한 여러 가지 분석으로는 네. 오늘 선고 날짜를 발표하고 금요일 날 선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좀 바트게 한 것은 그 미리 발표했을 때 그 사이에 또 너무나 많은 그 헌재나 특검을 위협하고 해방하고 네.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협박 세력들의 준동을 네. 걱정해서 그냥 수요일 날 오늘 발표하고 금요일 날 선고하는 수순을 밟는 거 아니야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장윤선 국장님 말씀처럼 사실 어저께 네. 다 6시쯤에 사실 헌재 출입하는 200여 명 기자들도 네. 선고일을 긴급 타전하려고 전부 다 노트북 켜놓고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있었어요. 날짜 발표가 없다고 하니까 너무 허탈하다고 기자들 사이에서도 네. 탄식을 흘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 애타고 정말 기가 막히죠. 1월 안에 사실 끝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네. 왔는데 예. 저희들 입수한 낙관적 정보처럼 오늘은 발표가 되고 금요일 날은 선고가 되는데 그 선고도 저희는 8대0 압도적인 선고가 돼서 박근혜 씨가 임명한 사람들마저도 이 박근혜 범죄 행위 중대한 이 반국민적 행위는 헌법 네. 파괴 행위는 용납받을 수 없다는 게 확정이 됨으로써 그걸 불복하는 그 협박하고 불복하고 린치를 선동하는 쿠데타를 선동하는 이 세력들도 네. 깊은 성찰의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덕진 국장님은 어떤 얘기 들으셨어요? 네, 뭐 사실은 이제 지난주부터 7일 날 발표할 거다라는 게 언론 보도 알려지면서 맞아요. 예. 사실은 저희가 원래 이제 저희 집회기획팀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집회기획팀이 매주 월요일 날 이제 회의를 하거든요. 네. 지난주 집회 평가하면서 이제 준비하는 회의를 하는데 집회기획팀도 회의 날짜를 이제 그 어제 화요일 오후 늦게로 바꿀 정도로 왜냐하면 이제 이 뭐 섭외를 한다거나 네. 뭐 음향 시설 장비나 이런 뭐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네. 뭐 공연팀이든 뭐 누구 나와서 말하실 연사든 이런 네, 분들 예. 섭외하려도 네. 날짜가 정해져야 사실 저희도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날짜가 발표될 거라고 기대하고 이제 어제 오후에 회의를 했는데 예. 뭐 평의가 끝나고 날 때까지 이제 전혀 그 예. 선고일자를 밝히지 않으시는 바람에 네. 사실 어제도 준비를 이제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뭐 1안, 2안, 3안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그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상 빨리 이 선고 기일을 알려주셔야 네. 헌재가 실무적으로. 실무진뿐만 아니라 네. 국민들도 사실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예. 언제 우리가 집회를 나가야 되나, 언제 승리의 뭐 파티를 하나 이런 거를 준비해야 예. 되는데 예.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애태우시면 안 돼요. 오늘은 꼭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우리 오늘은 박진 얘기해 선생님 주셔야 어떻게 돼요. 했어요? 어떤 정보 있으세요? 뭐 다 아는 정보. 오늘 네. 3시에 평의가 시작된다고 네. 아시죠? 예. 뭐 다들 예측하시는 대로 그 워낙 이 사안이 어느 때의 헌재 결정보다도 초미의 관심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 탄핵, 통합진보당 해산 이 문제들은 저희가 사실 예측 가능함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국민의 절대적인 뭐 어떤 판단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범죄 자체를 비호하고 범죄를 옹호하는 분들이 여론을 일단은 형성을 하고 있다라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헌재가 이런 선고 날짜를 먼저 한 3일 전에 발표하는 게 주저스럽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평의가 3시에 시작되면 네. 뭐 저는 여전히 헌재는 광장을 보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선고를 이번 주 10일 예,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10일날 해야 됩니다. 네. 10일이 제 생일이에요. 10일날 아, 꼭 3월 10일 김덕진 국장 생일. 네. 이제 10일날 제가 네. 딱 결정이 나면 그날 네. 저녁 집회 사회를 제가 보겠다고 어, 자임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네. 예. 만약 13일로 넘어가면 명분이 없거든요. 사회를 예. 못 봐. 10일날 하셔야 되고요. 우리 김덕진 국장의 현란한 사회. 아니 아. 근데 진짜 떴어요. 예. 김덕진 국장님, 박진 국장님이 진짜 떴어요. 스타, 네, 촛불 원래 스타. 뜨면 안 됩니다. 원래 저희는 뜨면 안 돼요? 예. 사회자는 가라앉아야 돼요? 그냥 연결해주고 마이크를 그렇죠. 드리는 거기 네.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이번 집회는 네. 이제 국민들이 시작해서 국민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이제 그럼요. 국민들이 끝내실 건데 예. 아니 그런 다만- 정치적 발언 안 해도 우리 아니, 다 알아요. 다만 그럼에도 예. 저도 이렇게 청중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 예, 예. 두 분이 사회를 보면 예. 굉장히 안정감과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 또 우리 청중들 마음을 잘 예. 끌어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네. 저는 김덕진 국장님 사회 볼 때 예전에 예. 그 조 PD가 한번 나와가지고 예. 공연한 데 있었는데 예. 조 PD 선생님 노래 부르고 나갈 때 예. 김덕진 선생님이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는 어. 하이파이브를 딱 하고 나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아 역시 김덕진 씨는 셀리브리티를 많이 하나 보다 어. 했는데 어. 제가 언제 저분하고 하이파이브를 하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이파이브를 썼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연예인들하고도 어. 처음 봤는데도 마음이 통하는 거죠. 다들 그러니까요. 하이파이브하면서 네. 탄핵하라 퇴진해 이런 마음들인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광장의 아니- 김재동이라고 불리고 오, 광장의 아니에요, 김재동. 아니에요. 제동 씨만큼 박식하지가 못합니다. 헌법을 못해요. 아, 김재동님은 헌법을 아, 줄줄 외우고 다니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진짜 그 벌써 몇 번이에요? 19번? 19번 했습니다. 너무 많이 하니까 숫자도 기억이 가물가물. 19번인데요. 이제 저희가 설날에 한번 쉬었었어요. 네. 설 연휴에. 그렇죠. 설 연휴에. 근데 3월 1일 날 집회를 이제 하면서 그 네. 18차였기 때문에 네. 19주를 지금 한 거죠. 19주 19번은 맞았습니다. 12, 20일 부끄럽죠. 이번 주 하게 되면 이제 20차예요. 20번. 20주. 예. 그러니까 이게요. 정말 즐겨. 아, 네. 대단하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거를 어마어마하죠. 오마이도 저희가 매주 한 주도 안 맞아요. 쉬고 네. 생방송을 했어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한 주도 안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제 아줌마잖아요. 설날에 할까봐. 예. 아 이거 설날에 하면 이 며느리를 다 어떡하라는 거야. 막 그랬는데 다행히도 설날 한 주는 봐주셔서 너무 저희도 뭐 감사하다는 실무진들은 말씀을. 특별히 뭐 고향에 가야 되거나 이런 거 없었는데 네. 이 시민들도 연휴는 네, 쉬셔야 그래요. 되고 고향 가셔야 맞아요. 되기 때문에 예. 저희가 근데 그랬죠. 정말 그 꾸준히 안정적으로 그리고 저는 진짜 무슨 프로 사회자들 같아요. 혹시 김덕진 국장 뭐 연예가 중계 이런데 MC 섭외 안 했어요? 연예 가신 게 MC는 아니고요. 네. 그 모 방송국에서 새로 시작한 연예 프로가 있습니다. 어. 김구라 씨 등등이 사회를 예, 보시면서 예, 하는 프로가 1회가 있었는데 네. 그 약간 이제 연예 프로에다가 시사를 좀 접목시키는 그런 어, 프로예요. 그래서 예. 출연 그 1회 때 네. 제가 인터뷰 한 게 나갔죠. 운동가가 네, 광장에 와서 네. 예, 이제 어떻게 이분들을 이 뭐 예를 들면 이은미 씨 뭐 이런 분들 어떻게 섭외했나요? 뭐 이런 거를 이제 그렇군요. 묻는 거에 예. 제가 이제 야, 연예인 거예요. 야, 연예인. 내가 보기엔 이제 근데- 김덕진 연예인 됐다. 이번에 워낙 이렇게 많이 네. 대중 연예 그 음. 예술가들이 참여를 하시니까 네. 저희가 주로 전화 받는 기자들이 예. 사회부 정치부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연예부에 전화 많이 받았으니 많이 받았죠. 누가 저는- 출연하냐. 아, 어. 연예부 기자들이 막 네, 전화. 네. 오는 전화 중에 거의 저한테 오는 전화의 거의 절반은 네. 김재동 씨 어느 행사에 섭외 좀 해달라는 전화. 아, 네, 여기 아침에도 오늘 네. 공공호수 노조에서 네. 뭐 행사하는데 김재동 씨 좀 섭외해달라고. 매니저까지 하고. 거의 그런 역할을 하고 매니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그 운동가들의 삶도 20주가 바꿔놨네요. 촛불 집회가 우리 운동가들의 삶도 이게 바꿔놓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늘 정말 그 대한민국 사회에서 박해받는 현장에 세 분 늘 계시거든요. 어려운 현장, 힘든 현장, 뭐 쌍용 자동차, 우리 세월호 가족들, 뭐 정말 그 가장 괴롭고 어려운 현장에서 계셨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좀 행복한 현장 아니에요? 촛불 아, 집회 그렇게 행복했어요.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함께해 주시고 정말 행복했어요. 평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1,500만 지금 1,500만. 연인원 잠깐만 아, 연인원은 우리 안진걸 그거 박사. 두 개만 짚고 갈게요. 19차 때까지 1,564만 명이 이제 공식 추산이고요. 1,564만 명. 근데 네. 평일 집회 네. 또 국회 앞으로 왔던 거 새누리당 앞으로 달려갔던 거 일부 지역에서 한 것은 누락됐기 때문에 이보다 더 많다는 추정이 가능한데 실제로 저번에 우리 리서치하고 공공예창 참여연대 조사를 해보니까 3분의 1이 참여했다고 답을 했어요. 그럼 인구수 대비하면 한 1,700만 명 정도라는 걸 추정이 가능하고요. 1,700만. 예, 그다음에 국장님께서 이제 탄핵 찬성률이 70% 상회한다고 나왔는데 네. 제가 최근에 여론조사 다 뒤져보고 오니까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75에서 80% 정도로 나오더라니까 나중에는 우리 국장님 혹시라도 네. 75%에서 80%를 늘 아니, 기록한다. 이게 최근 국민일보 조사. 아, 네, 그 쿠키뉴스 조사가 제일 낮게 나온 거예요. 네, 후키뉴스 예, 조사. 예. 예. 저희가 좀 관해서는- 보수적으로 좀 봅니다. 아니 진보 언론인데 너무 막 부풀리면 아, 사람들이 그럼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야박한 조사를 토대로 해요. 가장 보수적 관점.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제가 파장하면서 굉장히 보수적 이게 우리 열린 진보 언론을 하는데 보수적 노선과 보수적 관점을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보수적으로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 예, 보수주의적 가치, 법치주의 안 지키고 막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네, 야박하게 맞아요. 좀 부르는 경향은 좀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뭐 수치에 관해서는 네. 안진걸 아, 대변인에게 네. 어떻게 할 수가 찬사를 없습니다. 보는. 예. 아니 네, 저는 진짜 정말로. 기자 입장에서 가장 고마운 데이터가 바로 그 참가 인원을 동네별로 쫙 알려주잖아요. 뭐 어디 200명, 네. 뭐 100명, 70명 뭐 이런 것까지 쫙 전국 통계를 내가지고 합산해서 딱 통계를 딱 내주니까 그 신뢰도가 예, 어마어마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태진행동네 조직팀이 있는데 음. 그이 조직팀에서 하면 우리 한국 아니 그 민주노총이나 진보연대 이렇게 전국 조직분들이 네.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군요. 기자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진짜 네. 너무 꼼꼼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딱 통계 내가지고 해주시니까 네. 기사 쓰기가 너무 좋죠. 일단 너무 뭐 감사하고요. 지하철 그 전주 그 요번 주 분석. 뭐 이런 분석을 네. 우리 안진걸 차장님이 혹시 뭐 그리고 통계학과 이런 거 나왔어요? 아닙니다. 아까 그 김재동 선생님 헌법 줄줄이 외우는데 네. 저도 법대를 나왔는데 저는 법대. 외우지를 못해요. 그게 너무 죄송하고. 나름 법대야. 방금 여기 우리 오마이뉴스 오면서 네. 김어준의 뉴스공장 들었는데 아. 거기에 과학자 선생님도 나와가지고 음. 촛불 집회 100만 명 안팎 모였다고 발표된 거 다 자기들도 분석해 보면 맞다라고 이렇게 또 과학적 근거까지 이렇게 덧붙여 주시더라고요. 너무 아니 고맙더라고요. 언젠가 네. 무슨 휴대폰 관련한 네, 모바일 무선 와이파이 업체들. 예 무선 와이파이 업체가 조사를 했더니 그때 했습니다. 그 퇴진행동에서 조사한 것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퇴진행동도 보수적으로 잡은 거죠. 그죠? 저희 네, 그 숫자를. 뻥튀기 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요. 그다음 경찰이나 저기 탕규국 쪽이 너무 장난질을 하고 예, 저기 뻥을 치니까 저희는 정말 엄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예, 네. 엄정한 네. 통계 너무 감사드리고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예. 어제 그 오랜만에 친구들을 좀 만났는데 네. 친구들이 궁금하니까 탕계국 집회를 좀 가시나 봐요. 어, 가시면 네. 처음 듣는 소리가 네. 팔을 벌리라고 네? 팔을 벌리 넓게 쓰라는 얘기죠. 넓게 촘촘히 쓰지 말고. 국민체조 대형으로 팔을 벌리라고. 왜냐면 저희 그 집회는 사실은 굉장히 네. 촘촘하게 맞아요. 앉으시고 촘촘하게 앉으시죠. 예, 사실 그런 걸 고려하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상계국 집회 가면 일단은 팔을 사진을 위해서 찍을 때는 아. 그게 이제 그렇게 뭐 오, 큰 차이가 없다네요. 그렇군요. 촘촘히 앉는 거라 그러면 이제 일단 아. 팔을 벌리고 양팔 간격. 네네 한다더라. 체육 선생님이 네. 양팔 간격으로 맞습니다. 쓰라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참여하신 그분들은-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아. 큰 태극기 휘두르잖아요. 네, 네. 위에서 찍으면 사람이 엄청 많아 보여요. 어. 심지어 태극기를 2개를 휘둘러요. 그러면 그게 옛날에 그 노족봉에 네. 그 허수아비 세워놓고 이렇게 볏짚 해놓으시는 이순신 장군님 그 전술처럼 저도 멀리서 보면 와 많아 보이는데 저도 서울광장 몇 번 갔거든요. 너무 허술합니다. 아. 널널해요. 그래요? 제가 막 희적보 다녀도 몰라요. 그 정도로 보니까 그분들은 어떻게든 많아 보이려고 하고 그래도 뻥을 너무 쳤고 500만 명이 못 믿으라고 700만도 나왔어요? 700만도 나오라고 그게 무슨 서울광장 뭐 몇백 개를 합쳐야 된다면서요. 그래갖고 사람 다 웃어버리죠. 그렇게 부풀리시면 부풀리실수록 사실 그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그러니까요. 거라서 더 떨어지더라고요. 네. 좀 뭐 안타깝기도 하고 그 네. 뭐 다른 방송 얘기지만 한참 지난 거니까 이제 SBS에서 했던 궁금한 이야기 Y라는 아, 데서 네. 이 광장에 온 사람 집계 하는 거 아주 특집 프로를 한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6차 촛불 끝나고 나서 안진걸 차장이 거기 네. 인터뷰도 나오는데 네. 한 뭐 7가지 정도의 방법, 어. 뭐 사진으로 분석하는 방법, 네. 뭐 무슨 데이터로 하는 거 해갖고 다 과학자들하고 네. 그거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했어요. 네, 그랬을 네. 때 네. 거의 주최 측 추산하고 비슷하게 모든 수치가 맞아, 그러니까 맞아. 경찰 추산으로 나오는 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거는 다 한 6가지 정도의 방법이 경찰 추산은 다 너무 맞지 않다. 예, 예.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우리가 100만 불렀을 때는 최소한 90만 이 정도가 나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도 봐도 그 주최 측의 추산이라는 게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길다 보니까 한번 4시 정도부터 이제 행진까지 끝나고 나면 그렇죠. 9시까지 하고 네, 이러다 네. 보니까 네. 중간에 사실은 이제 한 2시간 참가하고 가시는 분도 있고 그럼요. 또 아주 늦게 많죠.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중간에 식사를 하시는 분도 예, 있고 이래요. 그럼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 주변에 사실
촛불 집회 끝나고 식당이나 이런 호프집 가보면은 음. 모두가 이 피켓 들고 있어요. 그럼요. 초하고. 예. 근데 그 사람 수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몇만 명이 될 그 거예요. 주변 일대에 식당이 다 동인하잖아요. 예. 아 그럼요. 음식이 없어서 예. 우리 저녁 먹으러 갔다가 못 먹고 계속 옮겨 편의점에 물도 없고 없어요. 뭐 뭐 없어요. 이러면서. 그래서 그 저기 광장에 계신 분들이 아 이거 좀 더 길게 해야 되는데 아, 자영업자분들은 이게 좀 이 되나요? 이게 봤나 봐. 그래가지고 좀 이게 길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 저희 너무 힘들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좀 더 길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쵸, 장사가 광화문이 너무 이제 잘 되니까. 토요일에는 별로 그렇게 손님이 많지 그렇죠. 않은 지역이니까요. 예, 저녁 예. 시간에는. 근데 더 이제 그렇습니다. 이 뭐 완전히 불야성을 이루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는 퇴진 행동이 또 촛불 집회가 또 다른 측면에서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예. 있다. 내수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그건 있다. 분명한 것 이런 같아요. 말씀. 그건 정말 확실합니다. 예, 그건 확실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20차 이게 20주를 연속해서 한 주도 쉬지 않고 이 집회를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사고 없이 그리고 뭐 없어요. 별로 무슨 문제 제기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굉장히 컴팩트하게 집회를 잘 운영해 오고 계셔서 그 자체로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제 문제는 그 말씀 주신 대로 탄기국 집회가 너무 요란스럽고 또 폭력적으로 되면서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이런 상황인데 오늘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10시부터 3박 4일간 태극기를 흔들면서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그 퇴진행동 입장에서 이런 집회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는 박진 국장님부터 하실까요? 사실 집회의 자유는 누구나 누려야 되는 거죠. 표현의 음. 자유, 집회의 자유, 뭐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기 때문에 저는 뭐 주장하시고 싶으면 모이는 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뭐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으시면 모이셔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타인을 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탄계국 집회에서 몇 차례 박영수 특검과 이규철 특검보의 목을 맨 그 흉상을 무대 중앙에 이렇게 걸어놓고 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네. 그리고 소위 그런 분들이 박영수 특검 집 앞에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고 참 여러모로 이게 이런 이 폭력과 이런 것이 굉장히 위험한데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1,500만 20차 가까이 모이면서 어떠한 폭력 시비나 이런 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100만이 모여가지고 200만이 모였던 자리에 쓰레기 하나 없는 정말 놀라운 시민들인데 그 탄기국 소위 그 집회가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폭력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일방적인 것이었거든요. 그 시비를 그쪽 분들이 계속 네, 거시고 네. 시민들이 거기에 일방적으로 당하는 건데 기자들도 많이 맞았어요. 기자들도 많이 맞았죠.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언론들이 네. 마치 양쪽에서 폭력이 네. 있느냐 이거 경찰도 마찬가지거든요. 경찰도 그쪽의 폭력을 노출시키고 프레임을 또 이쪽 촛불 시민들을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마치 양쪽에서 폭력이 있는 식으로 이렇게 노출한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오히려 예전에 심지어 이제 노란 리본을 달고 있다거나 촛불을 들고 있으면 그걸 시위 도구라 그래서 막았던 경찰들 아닙니까? 네. 그런 합당하지 못한 행위를 했는데 지금은 아주 심각하게 위험한 물품들을 뭐 들고 와라 뭐 이런 공지를 하고 이런 분들 왜 놔두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청년당에서 네. 그 박영수 특검 야구방망이 집회에 대해서 고발을 했는데 네네. 그 전에 인지 수사를 했었어야죠 경찰이. 네. 그리고 나서야 이제 뭐 내사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우려되는 바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냉정하게 보시고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요. 그 김덕진 국장님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야구 방망이 단두대 이런 문제들 심각하다고 했는데 경찰에서 그 저기 뭐야 내사에 착수했다. 그래서 야구 방망이 들고 집회하는 거 그리고 또 퇴진 행동에서도 횃불 집회 이게 위험한 시위 도구여서 횃불 든 게 뭐 위험하냐라고 했더니 이건 주최 측에서 횃불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하다 해서 경찰이 양 진영을 전부 그 내사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네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앞에서 박진 시장이 설명하셨지만 네. 이제 참 그 이 태극기 집회라고 소위 불리는 그 보수 세력의 집회가 사실 뭐 이번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 네. 이전에도 이제 어버이연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뭔가 이제 강력한 의사를 표현하는 행동들을 많이 하셨는데 네. 참 그 희한하게도 그쪽에 계신 분들이 받는 형사처벌은 굉장히 약했었어요. 늘. 늘 이제 그 우리가 했던 집회나 이런 것들 비교해 보면 네. 그러니까 그게 참 어떤 메커니즘이 작용하는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 이번에도 사실 매우 그쪽 그 소위 말하는 태극기 집회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네. 굉장히 자유롭게 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경찰이 오히려 어떤 그 제재 없이. 보호하는 예. 측면이 더 크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뭐 그거를 또 이제 그 탄핵의 당사자가 되신 분께서 청와대에서 막 응원하는 메시지도 보내시고 네. 감사하다 뭐 이런 네. 것도 하시고 생일 카드 답장을 왜 네, 하필이면 3.1절 그렇죠 그날 하시고 보내고. 또 그 왜 한 인터넷 그 TV하고 인터뷰하실 때는 막 뭐 태극기 들고 나오시는 분들이 막 100만 200만이 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촛불보다 2배가 많아요. 촛불보다 네. 2배나 많다는 네. 얘기하시면서 가슴이 이제 미어진다고. 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거에 경찰들이 신경 안 쓸 수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 갖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횃불을 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 나오는 건 여태까지 18차 정도 오는 동안에 경찰하고 이제 뭐 안진걸 시장도 많이 하셨지만 저희도 계속 협의를 많이 했었어요. 네. 저희 행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근데 단 한 번도 어떤 뭐 시위 용품이라든지 네. 또는 방식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거나 한 적이 없었거든요. 경찰 당국에서. 네. 근데 이제 갑자기 지난주부터 예. 무슨 횃불도 이제 처음 나온 게 아니고요. 횃불 처음 예, 나왔어요. 11월 그에도 있었고 12월에도 횃불이 있었는데 네. 갑자기 지난주에 무슨 소방 당국이랑 경찰하고 뭐 와서 우리한테 주의를 준다는 등 지난주에 네. 횃불이 여러 가지 위험했다는 등 이러면서 사실 그 압박 아닌 압박을 해오고 있고 네. 저희들 짐작으로는 이제 그런 어떤 체증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가 네. 뭐 이 전국이 이제 뭔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풀려가면 아하. 분명히 그걸 통해서 예. 또 어떤 그 작전을 꾸미고 있겠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진걸 실장님이 또 잘하시네. 예. 네, 약간만 부연하면 이 상황이 굉장히 그 박근혜 우병우가 임명한 네. 우병우한테 90도 숙여서 인사를 하는 경찰 총수 이철성 네. 경찰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이철성과 일부 청와대 그 박근혜를 잘못 보좌한 참모들이 기획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월 7일 날 처음으로 탄핵 반대 집회가 탄핵 찬성 집회보다 숫자가 많다라고 발표한 게 경찰이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집중 포화를 맞고 지금 인원 추계를 안 하고 있는데 그리고는 박근혜가 정규자한테 2배가 많다라고 사실 숫자도 틀리면서 네. 2배도 아니었는데 네. 2배 많다라고 이게 연장선상에서 마치 지금 탄핵 찬성하는 압도적인 국민들의 물결 평화적이고 대중적 그리고 세계가 찬사를 보내고 연대 응원을 보내는 걸 흠집을 내기 위해서 네. 양측이 충돌하는 것처럼 양측이 과열되어 있는 것처럼 네. 양측 다 문제 있는 것처럼 몰아가요. 그럼 이게 마치 반반의 문제인 것처럼 국론이 분열되는 문제 이렇게 네. 근데 이렇게 8, 90% 가까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하는 그래서 오히려 그동안 역사상 가장 국민 통합된 시대다. 지금 문제는 4에서 5% 정도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탄핵 반대를 증폭시키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폭력을 네. 선동하고 그러니까 이건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일부 세력이 박근혜 범죄를 비호하고 있는 반사회적 행태 폭력적 행태를 이렇게 일삼는 것이 문제인데 네. 마치 탄핵을 찬성하는 압도적인 국민들마저도 똑같은 국민들로 이렇게 악의적으로 취급하는 문제거든요. 그런 프레임으로 그 일부 언론과 경찰이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말 이철성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저희는 그래서 이 두 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한 번도 대립이나 충돌이나 이렇게 표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 제발 한쪽에서 평화롭게 집회하시란 겁니다. 네. 저희는 상관 안 해요. 신경도 안 예. 써요 심지어. 예. 다만 제발 지나가는 시민들 괴롭히고 때리지 말고 헌법재판관들이나 박영수 특검이나 막 죽이겠다 협박하지 말고 군사 쿠데타를 선동하는 그런 반사회적이고 실정법 위반이거든요. 내란 그렇죠. 선동이거든요. 네. 그런 짓은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네. 한쪽에서는 조용히 하시라는 거예요. 네. 저희도 광화문 쪽에서 하고 조용히 해산하잖아요. 예. 그리고 횃불도 우리 김덕진 국장님 말씀 잘했지만 횃불 한 번도 문제된 적 없었고요. 횃불은 소방법 위반도 아닙니다. 다만 집회 신고할 때 소방법 위반이 아니다. 예, 소방법 예. 위반인 것처럼 소방서에서 안 되는 네, 소방법 예. 위반 아니고 제가 다 검토했는데 다만 집회 신고할 때 횃불이 안 들어가 있었던 건 사실이겠죠. 그러나
그것도 안전하게 제가 관리를 했고 네. 김진태가 촛불이 꺼진다라고 하니까 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들고 온 면이 있습니다. 주최 측이라기보다는요. 일부 그룹에서 일부 네. 시민들이. 광주에서 처음 예,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횃불 그다음에 시위는. 요즘 보면 안전한 횃불이라 해서 네. 그 LED 촛불처럼 LED 횃불이 있어요. 그거 들고 나오세요 시민들께서. 아 LED 횃불도 나왔습니까? LED 횃불이나 예. 이렇게 저도 못 봤는데. 케이스 네. 안에 네. 불이 들어 있어서 아주 안전한 횃불 같은 게 있어요. 그래요, 좀. 그래서 아주 안전하게 하십니다. 어. 그러니까 경찰이 느닷없이 그 시비 건 건 그거거든요. 자기들이 선호하는 그러니까 이철성이 선호하는 극우 단체들의 네. 폭력이 문제가 되니까 아니다 촛불 집회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물타기를 하는 거죠. 물타기죠. 너무 처음에 치졸합니다. 횃불이 등장했을 때 그때 416개의 횃불 이게 누군가를 위해하는 도구로 사실 읽힌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이 뭔가 어떤 의지 뭐 결의, 뭐 기여, 추모 그런 일종의 퍼포먼스를 맞아요. 읽혀서 얼마나 많은 보도를 했습니까? 언론 보도도 다 네, 기자들도 그럼요. 너무 너무 슬픈 추모다 막 네, 이렇게 네. 나갔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와서 위험한 시위 도구로 그쪽과 비교하기 근데 위해서 아무런 쓰는 위험이 거죠. 없이 네. 다 종료가 되는데 지금 어디선가 텔레그램이 계속 오고 있어요. 띵띵거리면서. 네. 네,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 아닙니다. 네. 네. 네, 말씀 주신 대로 국민들이 그 460개의 횃불 기억 참 슬픈 숫자죠. 예. 우리에게 4.16이라는 숫자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매우 슬픈 기억을 갖게 하는 그런 그런 숫자가 아닌가 싶은데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을 이제 와서 다시 경찰이 소급해가지고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뭐 언론사에서 하는 기계적 균형도 아니고요. 양측을 맞추려는 양비론도 아니고요. 그래서 언론이 뭐 무슨 반반 마치 50대 50인 것처럼 분할해서 하지만 여전히 말씀 주신 대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은 반드시 인용되어야 된다는 여론이 훨씬 높죠. 75에서 80%를 유지하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8명은 저 빨리 끝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고 계시고 오늘 오후 3시에 뭐 좋은 선고일 발표가 나오면 뭐 결론도 아니 그러니까 오늘 오후 3시에 결과를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네, 선고 선고일 일만 발표하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애타게 기다려야 그러니까요. 되는지. 예, 참 가슴이 아픈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태극기를 들고 나오는 탄핵 기각 집회 쪽에 이런 일종의 무모한 폭력을 동반한 무모한 행동들에 대해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반사회적인 행동이고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된다면 그런 말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법 처리가 좀 필요한 건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없는 가운데 막 흘러오고 있어서 원로 변호사인 박창정 변호사는 소요죄를 적용해야 된다 그 사람들한테 이제 이런 주장을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자꾸 언론이 이 문제를 양비론으로 해서 국론이 분열되어 있어서 이걸 통합해야 되는 치유의 뭔가 순간이 필요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대선 후보들을 비롯한 정치인들도 이 탄핵이 기각이 됐든 인용이 됐든 그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사회 혼란이 클 거다라고 우려를 좀 하고 있는데요. 자 우선 안진걸 처장님은 네. 실제 그런 혼란이 있을 거라고 아까 우려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박근혜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지지하는 분들은 0%에서 4%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상으로도 늘 나오는 네. 대한민국을 일본에 팔아도 좋으냐 그랬을 때도 0%에서 3, 4% 나온다잖아요. 실수로, 그래요? 예, 실수로 또는 잘못 듣고 잘못 알아듣고 심지어는 속으로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일부 있고 네.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막 주장하고 다니는 자들도 있으니까 우리 평화의 소녀상 이렇게 괴롭히는 놈들도 네. 최근에 확인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네.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고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탄핵까지 돼야 된다는 데는 조금 수치가 더 빠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중간에 쫓겨나는 모양새는 별로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일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저희는 그분들의 마음도 존중을 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한때 자기가 좋아했는데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뭐 1년 남았으니까 그냥 채우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뭐 역할을 안 하더라도 이런 분들까지 저희는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쪽에서 편없게 집회하시라고 제가 아까 공고 드렸잖아요. 예, 예. 괜히 이쪽으로 난입하고 때리고 추악하게 폭력 행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필이면 장애인 농성장 이런 데 있잖아요. 4.16 농성장 이런 데를 자꾸 쳐들어와요. 제일 약자들, 제일 슬픈 사람들 단식할 때 옆에서 그 폭식 파티 한 놈들처럼 네. 그런 짓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런 분들은 사회통합에서도 예외가 되는 거예요. 앵톨레랑스 세력이잖아요. 톨레랑스가 아니라. 앵톨레랑스. 예, 관용을 아무리 하려 그래도 관용 자체를 거부하면서 끝까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짓밟으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도 앵톨레랑스에 의해서 관용을 안 베풀어 주거든요. 그 자들에게는 그분들 외에는 탄핵이 인용되면 사상 최대의 사회 통합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혼란은 최소화 되면서 오히려 네, 오히려 그 정리될 예. 거다. 삽시간 내. 예, 삽시간 실시간에 정리되는데 마지막까지 그 0에서 한 4% 분들이 네. 그강한 행동을 할 수가 있다. 그 부분은 최대한 저희도 대화하고 인내하고 호소드리겠지만 네. 계속해서 테러 위협하고 뭐 암살 위협하고 폭력 위협하면 그건 불가피하게 공권력으로도 좀 제어가 필요하고 또 언론이나 다 나서서 그건 네. 아니다. 종교기관이나 언론이 나서서 그건 아니다. 네. 여러분은 국론 분열이 아니라 여러분은 우리 사회 상식을 파괴하는 범죄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줘야 돼요. 계속 그러면 그분도 생각을 하겠죠. 네. 그리고 동원돼서 나오신 할머니 할아버님들 일부나 또 대형교회에서 이렇게 동원된 일부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 네. 우리가 지금 반사회적 범죄, 일종의 조직폭력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거구나라고 네. 손발을 끊으시겠죠.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좀 정리가 필요하다 예, 말씀 예. 주셨습니다. 김덕진 국장님.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혼란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예측은 누가 못 하겠습니까? 이런 뭐 꼭 정치나 대선 주자들은 아니어도 네. 다 할 수 있는 예측인데 네. 일단 이 국면이 왜 왔는가? 이 국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또는 퇴진시키고자 하는 국민들이 모여서 만든 거예요. 네. 이 국면이. 네.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을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이제 헌재에 와 있는데 네. 이 바램들이 이렇게 왔는데 만약에 이 바램에 반하는 결정이 헌재에서 일어난다. 네. 그럼 당연히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국민들은. 국민들이 75% 이상이 박근혜 퇴진을 원하고 있는데 네. 헌재가 박근혜 퇴진시키지 않는 결정을 만약 내린다면 네.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더 격렬한 반대가 또 격렬한 어떤 그 저항이 네. 생길 수밖에 없죠. 그거는 뭐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만약에 탄핵이 뭐 그 인용됐을 때 네. 탄핵을 반대하는 무효를 주장하는 판기국 같은 이런 데서 뭐 네. 큰 뭐 반대를 할 것이다 이거는 네. 사실 저는 한동안의 소요 정도가 지나고 나면 네. 금세 마무리가 될 일이라고 네. 생각해요. 네. 잦아들 거고 사실 네. 예, 우리가 삼성 뭐 이재용 재벌 해체, 삼성 이재용 구속 주장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삼성 망하면 어떡하라고 이재용 구속시키냐라는 그러니까요. 주장했잖아요. 네네. 삼성전자 오늘 주식이요 네. 7,200만 원을 돌파했어요. 네, 삼성전자 주식이 그래서 오늘 아 이재용 구속 이후에 네, 최초로 200만대가 넘어섰고요. 200만 원이에요? 주가요? 시가총액이 아, 그러니까 내려가고 올해 있어요. 올해 이럴 줄 알았으면 삼성 올해 주식 들어서 좀 사는 처음 거. 200만 원이 넘었어요. 오늘 200만 2천이 됐는데 네. 기사가 뭐라고 났냐면은 코스피 2,000도 그러니까 뭐죠? 그 코스닥 네. 뭐한 돌파, 삼성전자의 힘 이래가지고 삼성 주식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열은 받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결국에는 뭐 이재용 또는 이재용과 동의하는 사람들의 네. 그 주식 가치 올려주는 일이니까. 하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자꾸 이제 그런 식의 어떤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국민 대부분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조장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를 통합할 수 있는 능력다라는 거를 말하기 위한 저는 다 포퓰리즘적인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국민이 대통합합니까? 5천만 국민이 어떻게 다 똑같은 의견을 가져요? 예. 그 가는 게 정상입니까? 말이 안 되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거는 저기 뭐야 히틀러 시대나 있었- 히틀러 시대에도 안 돼요. 히틀러 시대에 다 레지스탕스 다 싸우고 다 저항했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그렇게 하는 발상 자체가 저는 잘못된 것이고 다소의 혼란, 다소의 어떤 뭐 다툼들이 있겠지만 네. 그거는 이제 대선 전국 들어가고 다 다음 정권이 이제 시작되면서 네. 빠르게 정리될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탄핵이 무효됐을 때 올 어떤 그 극단적인 이런 것 그리고 또 그분들이 보통 말은 되게 극악하게 하시는데 네. 실천에 잘 못 옮깁니다. 네. 비겁해요? 아니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태까지 본 경험에 따르면요. 네. 그렇게 뭐 백색 테러 이런 거를 네. 실제로 감행하고 이럴 정도의 분들은 많지 않다고 저는 봐요. 아 그래요. 네. 박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은 요즘 박근혜가 처음 당선됐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당선됐을 때 진짜 온몸으로 누가 그 절망을 표현했냐면 비정규직 노동자들, 해고 노동자들이었어요.
오히려 그래 뭐 정권 교체한다고 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들이 뭐 그렇게 대단히 바뀔까 모두 다 이렇게 얘기를 쉽게 했었지만 실제로 박근혜 정권이 탄생하자 그 절망이 너무 깊이 왔던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분이 돌아가셨어요. 지금 만약에 정말 탄핵이 무효되고 이렇게 된다면 네. 그 국민들의 절망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저는 이거를 이게 정말 혼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각하나 기각됐을 때의 국민의 그렇죠. 혼란 그게 예, 더 크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만약 탄핵이 인용돼도 혼란이 있고 탄핵이 기각돼도 저는 그렇지 않다고 그것은 생각을 아니죠. 해요. 네. 이미 뭐 그건 수치로도 나왔지만 네. 이미 국민들이 원해서 이루어진 이 탄핵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네. 당연히 탄핵이 인용되어야만 이것은 그야말로 통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글쎄요, 통합이란 말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이렇게 또 다양한 가치들을 가지고 어우러지는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마치 이것이 타협처럼 이야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가치를 양보하고 중요한 가치를 타협하고 이런 통합이어서는 안 되고요. 네. 청산할 대상들을 분명하게 청산하고 네. 새로운 가치, 그 1,500만 광장이 요구했던 민주주의적 가치, 인권의 가치, 평등의 가치 이걸 합의하는 것이 바로 진짜 진정한 통합이라는 거죠. 이후에 이뤄지는 대선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어설프게 정말 극우단체 몇 명 아우르는 것을 통합이라고 해서는 절대 안 되고 그 면면도 사실 들여다보면 누구냐 그 박근혜 적폐의 공범자들인 정치인들 그리고 애국 보수를 자초하는 요즘 MBC 이런 언론들 이런 언론들 아니에요. 그 심지어 조중동자자들 돌아서는 판에 네. 극소수들이 일으키는 분란을 네. 않는 것을 통합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통합의 정신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네. 마찬가지로 반사회적 범죄를 일으키고 뭐 소요죄에 해당하는 행동을 막 감행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뭐 그런 사람들까지 끌어안는 것이 통합이냐? 그건 그것은 단호히 아니다라는 사법 처리를 해야 것이죠. 되는 사법 처리 대상들로. 대상이다. 우리 그쪽은. 역사를 둘러봐도 사실 광주에서 시민을 무참히 학살하고 매일처럼 국내부터 삥을 뜯고 학생들을 고문해서 죽이던 전두환 노태우 일당하고는 그 사람들 용서해 줌으로써 통합이라는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 스스로도 참여도 안 했고 용서도 구하지 않았잖아요. 네. 지금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고 발포 명령 안 했다고 발포 명령자도 못 찾고 있는데 그 사람들 배제하고 처벌해도 우리 역사 잘 굴러왔습니다. 네. 그 사람 청산에서 통합이 되잖아요. 저는 이번에 저도 느꼈어요. 박진희 시장처럼 정말 끝까지 왜곡 보도가 있었는 MBC 수뇌부 일부 네. 그다음에 마지막까지 탄핵을 국회에서 가결했는데 그것까지 부정하는 김진태, 김문수 등 그 자유당 일당 일부 네. 이런 사람들은 무슨 통합을 자유한국당입니다. 합니까? 예. 예. 저는 자유당이라고 부릅니다. 예. 죄송합니다, 국장님. 자유당. 예. 국장님은 자유한국당으로 불러야 되는데 저는 예. 제 개인이 좀 똑똑해서 못돼서 자유당 부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김문수, 김진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통합을 합니까? 네. 극악무도하게 모든 언론이 다 거짓 보도를 하고 있다 그러고 모든 네. 게 조작되어 있다 그러고 1,600만 촛불 국민이 종북 빨갱이 뭐 좌파의 조종위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는 통합이 안 되고 박진희 말처럼 그분들은 사실 정신병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사회로부터 격리돼서 깊은 성찰을 하셔야 돼요. 네. 정치나 사회 운영의 기본 원리는 밝혀진 진실과 사실관 그거에서 거기에 응당한 평가를 해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모든 걸 부정하는 분들이거든요. 일부 대형교회에서 신도를 동원했다는 이 행태까지도 네. 저는 국민들로부터 처절히 이번에는 심판을 받고 뉘치고 그러면 통합할 수 있죠. 생각은 다르지만은 함께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생각 다른 게 아니라 명백히 밝혀진 사실관계와 진실마저도 짓밟고 대다수 국민이 거기에 속아 있다고 국민을 네. 우롱하고 기만하는 자들이거든요. 이런 자들하고는 같이 못 가죠. 자, 그러면 이제 통합의 의미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제 퇴진 행동이 판단하는 통합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이번 주 3월 10일이 김덕진 국장의 생일이기 때문에 3월 10일. 이날은 이번 주 금요일에는 사회보고 술 먹으러 가야 돼요. 연희동으로. 아, 연남동입니다. 연남동인가요? 아 죄송해요. 연남동으로 술 먹으러 가야 되는데 이제 그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도 상식적인 판단을 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기각을 하게 된다면 뭐 최순실 씨 같은 사람이 국정농단을 해도 된다는 걸로 그럼요.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대통령은 비선실세 하나 세트로 끼고 1+1으로 장관들 뭐 내각 다 무시하고 뭐 외교안보 자료 다 넘겨주고 이래도 된다. 그런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도 최소한의 상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은 안 할 거라고 보는데 이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급변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사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갑자기 갖다 놨어요. 아, 대단해요. 저는 네. 이 정부 특히 이제 이 박근혜의 일당이죠. 네. 황교안 예, 대행까지 이제 포함한 아까 이제 장소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탄핵이 기각됐을 때 남은 박근혜 임기 한 1년여, 네. 한 11개월 정도가 남잖아요. 만약 기각되면. 네, 그렇죠. 그 기간 동안 도대체 얼마나 많은 그 아마 4년 동안 한 거에 몇 배 일을 할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이건 정말 네.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을 그대로 살려두면 네. 이 청와대에 살게 해두면 네. 정말 국민들에게 큰 죄를 지는 게 될 텐데 이게 바로 지금 이 사드 강행이라든지 그렇습니다. 또는 뭐 위안부 합의 같은 거 그대로 밀어붙인다. 잘 네. 됐다잖아요. 예, 그렇죠. 황교안 예, 씨가 그렇죠. 잘 됐다 됐다고 그랬죠. 와. 이런 거는 사드는 진짜 갑자기 어제 오산에 들어오는 거는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사실 진짜. 그러니까 그날 그 정말 어제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6일 날 오후에 네. 국회 국방위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 한민구 장관이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이미 오고 있었어. 그렇죠. 아니 그럼 당연히 그 뭐 몇 시간만 오는 게 아닌데 네. 사실은. 예. 그래서 그 발사체 2대 이렇게 그 내리는 거 사진 다 나왔잖아요 오늘 언론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말 그 성주 김천 뭐 주민들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이 사드 가지고 계속 어쨌든 그 신중하게까지 하자라고 보수적으로 생각했던 분들도 정말 분노한 거예요. 예. 이게 왜 이렇게 급하냐 지금 도대체. 그렇죠. 이게 왜 그렇게 갖다 놔야 되냐. 정말 그죠? 이해할 수가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알겠는데 네. 정말 진짜 답답하고 짜증이 나요. 왜 진짜. 그런 거예요? 아니 일단 보수 세력들 모으는 네. 거죠. 네. 이거는 지지층. 탄핵이 만약에 그 인용되더라도 네. 다음 대선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빨리 올 그 대선에 앞서서 음. 또 안보 문제 또 북에서 미사일 쐈잖아요. 네. 뭐 이거 다 엮어가지고 이제 안보로 네. 또 그 보수 세력들 결집시키려는 게 네. 왜냐면 사드 찬성을 지금 자유한국당 잘했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피켓 시위 네. 했더라고요. 잘했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사드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 일단 갖다 놓은 거다. 완전히 논점을 이제 이탈해 바꿔가는 버려.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 촛불 탄핵 전국에서 사드로 완전히 장면 이동을 하려는 그렇죠. 게다가 전략인 이제 거다. 중국의 막 보복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보도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제주도에 뭐- 막 11만 명이 취소했다. 그렇죠. 막 롯데 제품 모아놓고 막 이 포크레인으로 막 찍어버리고 이런 장면들 네, 나오면서 네. 이제 그 국내 사정에서 네. 남북 관계, 네. 또 대중 관계, 대미 관계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스펙트럼 넓히면서 그렇죠. 박근혜의 이 공범 세력들이 마치 이제 우리는 아무 상관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아. 하려는 그 의도라고 보여져요. 그렇죠. 그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는 말씀이십니다. 박진 국장님도 비슷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럴 때 네. 저는 시민들의 정말 그 살아있는 눈 관찰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우리가 이제 천만광장을 열어보니까 천만광장에서 그런 얘기를 듣는 거잖아요. 빨갱이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1,500만 국민을 빨갱이라고 그럼 네. 도대체 지금까지 누구를 빨갱이라고 했던 거냐 이걸 한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죠. 뭔가 이 사회에 대해서 좀 더 나은 비전들을 제시하고 때로는 네. 그것이 반대일 수도 있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빨갱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이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사드 문제 같은 경우도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도 모른다 그러면서 이미 날라오고 있었다는 네. 거예요. 네. 이거는 완전히 그 어떤 절차가 무너진 거예요. 국가 절차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결정돼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네. 뭐 저렇게 사드가 온다는 게 실제 북한을 위협하는 거겠어요. 우리 모두 다 알잖아요. 저기 중국 코미테 네. 하는 그 서로 중국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지금 무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조차도 네.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심지어 네.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아예 몰랐거나 뭐 네. 이렇다면은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 사회를 이루고 있는 어떤 민주적 절차들은 어떻게 배반당하고 이제 이런 것들
것도 봐야 되는 거고요.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들이 노리는 건 뭐냐? 안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론을 형성하겠다는 이런 문제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면 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무엇인가? 여전히 우리에게는 민주적인 것이고 투명한 것이고 우리 삶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는 이게 핵심적인 것. 네. 그리고 누군가를 빨갱이로 비난해왔던 역사까지 볼 수 있는 거 이런 모든 것이 한 번에 볼 수 있는 사드를 통해서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극명화됐다. 들어요. 네, 더 잘 보이게 됐다. 이게 네, 왜 갖다 안보 노름에 놀아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빨리 네. 통일돼야 됩니다. 한반도. 맞아요. 피곤해요. 네. 예. 지긋지긋해요. 자 이제 시간이 이제 정리돼야 될 시간이 다 되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여쭈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20차 저희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퇴진 행동은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이 되면 끝나는 겁니까? 저희들도 지금 틈틈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촛불 집회를 우리 국민들이 시작하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촛불 집회 마무리도 계속 진행되면 우리 국민들께 여쭤보는 게 저는 좋다는 개인적 생각이 있고 퇴진 행동은 퇴진을 위해서 모인 거기 때문에 네. 박근혜 정권이 퇴진되면 네. 일차적인 임무는 뭐 마무리됐다는 건 제 시각입니다. 네. 다만 이제 퇴진 이후에 박근혜 네. 구속 엄벌이나 일부 재벌들의 추가 처벌 네. 이런 문제가 남아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네. 퇴진 행동이 일부 남아서 그 역할을 할지 예. 아니면 다른 시민사회단 전대기를 통해서 그걸 대응을 할지는 저희가 활발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 퇴진 행동이 이제 퇴진을 쟁취하면 그 네. 역사적 임무를 다 했고 이름이 퇴진 행동이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무리하게 저희가 끌고 갈 생각은 없다. 그러면 그럴- 이제 3월 10일 탄핵이 인용이 되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아니 그를 바로 그렇게- 끝낼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해야 될 일이 좀 네, 일부 그럼 남아 김덕진 있잖아요. 국장이 해서는 안 되고요. 갑자기 막 세 분이 다 말을 하려고. 아니. 아니 저희 우선 초미에 우리 관심사. 셋도 생각이 좀 다르시죠. 일단 제 개인적 네, 생각이기 아유, 때문에. 민주국가니까. 아니, 네.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네. 사실은 그 동안에 이제 저희가 밖에서 보시기에는 네. 주말에 이제 광화문 광장 촛불 집회밖에 한 일이 없어 보이실 수 있겠지만 네. 사실은 뭐 정말 많은 일들을 하면서 이제 이 20주를 왔거든요. 그래서 이 퇴진 행동의 진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빨리 논의를 시작하거나 더 좀 이렇게 치열하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시작이 좀 늦었고 이 논의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이제 1,600개씩 되는 단체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네. 사실은 바라보는 상이나 여러 그 동안에 이제 활동해왔던 활동 방식 같은 것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탄핵 당연히 인용이죠. 우리는 탄핵 인용 이후에 퇴진 행동의 진로에 대해서 사실 하나로 지금 입장이 모여 있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논의 그 서로 그 각자의 입장을 가지고 얘기하는 중이에요. 네. 그래서 퇴진 행동을 유지해야 된다. 어떤 형식으로든 하는 분들과 뭐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해산하고 네. 또 새로운 방식의 연대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분들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논의는 아마 뭐 조금 뭐 오늘도 하고 네. 뭐 금요일도 하고 뭐 이렇게 논의가 계속 이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 결과는 정확하게는 이제 그 논의가 좀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당장 뭐 10일 날 뭐 그 결정 난다고 11일 날 축하 파티하고 끝낸다 이렇게만 뭐 마무리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네. 절차나 논의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맞습니다. 박진 실장님, 그 탄핵 인용이 되면 11일 날 촛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뭐 준비한 게 뭐 하나 있던데. 네. 저희 자료 화면 좀 띄워주세요. 그 네. 모든 날이 이게 좋았다. 11일 날 나오는 겁니까? 3.11 도깨비 촛불 집회. 촛불과 함께 도깨비? 이게 뭐냐면 네, 네. 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촛불과 함께한 모든 날이 좋았다 이 뜻이에요. 저거 김덕진 국장이 정했죠. 아니에요, 김덕진 아니에요. 국장이 저기 도깨비보다 울었다고 페북에. 선전 홍보팀에서 아니 그래서 만드셨는데요. 사실은 그 김덕진 국장의 그 페이스북을 보고 제가 도깨비 드라마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구나. 김덕진이 왜 울었을까를 제가 확인을 해야 제가 팟짱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몰아보기를 했다. 두 김덕진 분 때문에 제가 그런 분들 좀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네. 도깨비를 봤다는 거 민변의 아니에요? 정현순 변호사님도 네. 제 페북을 보고 드라마를 시작하죠. 저는 저 앱잡을 정말 잘 만들었는데 네. 계속 도깨비 함께한 모든 날이 좋았다 이렇게 읽히더라고요. 촛불이 아니고 그러니까 도깨비 팬들은 다 나오셔야 돼요 지금 기본적으로. 다 나오셔야 돼요. 도깨비 네. 팬이야, 도깨비 고유 팬도 팬이야. 나오고 어? 태양의 뭐, 예, 제국 다 팬도 그분들 나오고. 다 나와야죠. 태양의 네. 제국. 예.
그 일단 저거 보시면 촛불과 함께 모든 날이 좋았다는 컨셉에 맞게 모두 정말 국민 승리를 선포하는 장이 될 거고요. 그 사이에 가장 이제 인기 있었던 연사들도 좀 나오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자유 발언하셨던 네, 분들도 찾고 있고요. 연예인은 누가 나오세요, 뮤지션들도 국장님? 그건 아직 비밀이에요. 아직 아. 비밀이에요. 예. 좀 궁금해. 서태지 선생님 한번 아니, 나왔으면 아니 좋겠어요. 탄핵 인용 안 아니, 알려준다고 왜냐하면- 헌재 비판하더니 아니, 자기는 왜 안 왜냐하면 알려줘? 인용됐을 때 나올 사람하고 기각됐을 때 나올 사람이 달라요. 기각됐을 때는 전투적인 연예인들이 나와야 되고 인용됐을 때는 이제 막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아. 서태지 좀 나오게 좀 해줘. 서태지 선생님. 근데 저 그 지금 저희가 그때 금방 웹페이지 띄웠는데 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예. 네. 예. 저기 웹페이지에 굉장히 중간에 후원 계좌를 크게 했었잖아요. 왜냐면 예. 저게 평상시 쓰는 아닌 것 아닙니다. 같아요. 네, 제가 오늘을 위해 새로 팟캐스트를 위해서 어. 선전팀에 별도로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치밀하시다. 저희가 늘 한 주 이렇게 모금을 해서 행사를 하는데 이제 행사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모금이 바닥이 네, 났어요. 네, 네, 바닥이 야 났어요. 그렇게 막 금목걸이 내시고 네. 그다음에 네. 막 돼지저금통. 돼지저금통 가져오시고 네. 막 이랬던 시민분들이 대선 후보한테 가셨나? 그런데 아직 모자란 건 아니고 딱 떨어지는 딱 상황이에요.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상황.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행사 끝날 그 탄핵이 인용되려고 하니까 모금액도 딱 떨어지냐 이런 거네. 그렇죠. 지금 그죠? 그 밥하려고 봤더니 쌀이 똑 떨어졌어요. 그런 아이고,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아직 조금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구속의 과제, 적폐청산의 과제, 촛불 개혁의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어떤 형태로 이어갈지는 아직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그것도 묻고 싶어요. 광장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지금처럼 주말 집회를 계속 이어가는 방식이었으면 좋겠냐. 아니면은 어떤 방식이었으면 좋겠냐. 또 하나는 전국 2,300개 퇴진 행동에 모여 있는데 이 퇴진 행동이 그러면 이 세 가지 과제를 가지고 네. 어떻게 이후를 이어갔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거를 지금 팟짱을 보고 계신 시민분들이 그리고 장윤성 국장님이 좀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의견들을 받아서 저희 진로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아유 사장의 막중한 또 인물을. 그럼요. 예. 좀 많이 좀 의견 좀 예. 달아주시면 충분히 예. 참고하고 싶고요. 어쨌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일은 국민이 승리한 것이다. 국민 승리의 장을 분명히 선포를 해야 할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이후에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자. 정말 이 박근혜 같은 사람들, 그들의 공범자들, 이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좀 더 나은 세상, 특권과 반칙이 없는 적어도 정의를 가지고 애써 사는 사람들이 좀 승리할 수 있는 세상으로 그러니까요. 가자는 이런 약속을 좀 하고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지난 19차까지의 촛불을 쭉 정리하면 그야말로 그동안 잘못 알고 그리고 이게 다인 줄 알았는데 촛불광장을 통해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이 목소리를 내고 있구나 희망을 얻고 돌아가시는 그러니까 촛불에 와서 희망을 얻고 돌아가시는 왜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생각하고 그 희망의 무기를 다시 얻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나와야 되겠다. 시간이 없더라도 이렇게 결의하시는 분들 굉장히 보고 반가웠고요. 그런데 네. 저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은데 네. 한 칼럼에서 한 20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촛불에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모두가 동지 같고 에너지를 받는데 네. 촛불 광장에서 돌아가면서 버스를 타는 순간 나는 다시 20대 백수가 된다. 그래서 누군가는 마치 이 촛불 광장을 포켓몬고 게임 같은 증강의 현실 게임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한테 던지는 숙제거든요. 그러면 이 아름다운 광장이 내 일상으로 와서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내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냐. 저는 이게 맨날 집회를 한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촛불의 저도- 광장을 일상의 저도 광장. 조금만 보태면 네. 정말 많은 10대, 20대들 또 비정규직들, 청년들, 중소상공인들 또는 개성공단에 피해를 봤던 중소기업 또는 차별받고 소외된 어떤 소수자들, 성소수자들 분들까지도 다 이렇게 그리고 장애인 단체 분들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휠체어로 청와대까지 우리 세월호 가족들 뒤에서 네. 행진하는 거 보면서 왈칵한 적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 모든 것이 촛불의 열망에 담겨 있었던 그렇죠. 거니까 박근혜 광장의 퇴진은 요구가 기본이고 어마어마해요. 예. 그리고 가족하고 친구들하고 나온 사람 굉장히 그럼요. 많잖아요. 예. 동창회, 동호회 예. 그런 분들 뭐 마라톤 동호회도 나왔었고 저번에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촛불 집회의 형태든 아니든 네. 퇴진 행동의 이름이든 아니든 네네. 아무튼간 이 퇴진 이후에 정말 서민들과
우리 비정규직들과 네. 청년들 그다음에 우리 노동자들 중소상공인 또 열심히 일한 만큼 대접받고 처우받고 최소한 밥은 먹고 살 수 있는 말은 하고 사는 그런 네.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계속돼야 된다. 근데 그게 일상으로도 동네로도 직장으로도 그러니까요. 정당 활동으로도 노동조합으로도 NGO로 시민단체로도 우리 두 분 이제 김덕진 국장님과 박진희 지사님 인권단체인데 네. 이참에 인권단체 회원도 다 좀 많이 가입해서 네. 노르웨이 국민 뭐 5분의 1이 엠네스티 회원이라니까 네. 거기는 인권 침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엠네스티 회원인데 온 가족이. 그러니까 사회가 그렇게 네.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누구도 함부로 이렇게 처우하지 않는. 그러겠다. 예. 노르웨이에선 진짜 인권 침해가 예, 없겠네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국민의 5분의 1이 예. 엠네스티 회원이면 그러니까 경찰이 함부로 하고 싶어도 무서워서 못 하는 거예요. 네. 저 사람도 엠네스티, 저 사람도 엠네스티. 내가 이번에 잘못하면 나 아웃. 그런 사회가 돼야 돼요. 그러면 삼성생명이 반올림 같은 일 저지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산재감시단체들, 예. 노동인권단체들, 맞습니다. 시민권단체가 곳곳에 있으면 예.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 지금도 쌩까고 있잖아요, 삼성이. 그러니까 저는 그 촛불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새로워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20주간 정말 그 즐겁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추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동설환을 함께 이렇게 쭉 견디면서 저는 많은 분들이 생각을 바꾸고 특히 저는 어르신들이 그리고 제가 최근에 청주에서 어떤 그 고시 준비하는 학생인가 봐요. 그 본인은 일베라는 거예요. 일베였는데 팟짱을 보면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처음에는 저것들이 무슨 소리야 이러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어. 들어왔다가 계속 들어보니까 아, 이 사람들이 맞네. 이 사람들이 진실이네라는 걸 확인했다. 근데 끝내 이제 성함은 안 밝혀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저는 이런 변화가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동적이네요. 네, 전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렇게 이제 그 왜 그 촛불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 탄기국 집회 가서 아 쟤네들 이렇게 팔 벌리게 양팔 간격으로 쓰는구나 이거 너무 이런 걸 확인하듯이 태극기 2개씩. 일베나 뭐 이런 분들이 오실 또 거예요. 진보 언론 뭐라고 떠드나 궁금해서 또 보시는 거예요. 근데 왔는데 막상 듣고 보니까 아 저 사람들 얘기가 맞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 그동안 세 분이 정말 1,500만이 함께할 수 있도록 아주 큰 역사의 변화를 만든 분들이다. 그 증거가요. 네. 딱 요거 같아요. 처음에는 박근혜 퇴진, 네, 박근혜 욕하는 거 말고는 네, 광장에서 그 허락치 않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어, 그러니까 심지어는 세월호 얘기를 해도 네, 박근혜 퇴진 시켜놓고 세월호 얘기하자. 일단은 다른 주제 섞지 말고 네, 박근혜 퇴진만 얘기하자라고 하셨던 분들이 네. 좀 계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 11월 이렇게 넘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뭐 6대 긴급 현안, 뭐 네. 세월호, 백남기 농민, 사드, 뭐 국정교과서, 성과연봉제, 언론장악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네, 광장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동의해 주시는 과정들이 생기는 거예요. 음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반올림이나 이런 반도체 노동자들의 문제 이런 것들을 네,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 광장에서 네. 같이 고민하게 그렇죠. 되고 예. 그 전에는 그런 소리 하지 마. 박근혜 퇴진 얘기만 해. 우리는 그거 얘기 들으러 온 거 아니니까 네. 이렇게 하시던 분들이 실제로 저는 그렇게 동의해주고 열어주시는 과정들이 안에서 서로 상호적인 작용이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예. 뭐 그분들이 뭐 배워가셨다 이렇게 얘기해주시면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네, 네. 아 사회에 이런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온 거구나라는 거를 이해하고 가셨다는 게 생각해 보면 네. 촛불 집회 했다는 것이 정말 큰 의미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있다고 생각해요. 예. 네. 진짜 그 너무나 그 재밌게 촛불 집회를 만들어 주시고 계세요. 아 오늘은 어떤 연예인이 나올까요? 이것도 중요하고 공연이 좀 그러면 좀 그러네 이렇게 우리가 안진걸 씨한테 얘기도 하고 뭐 좀 재밌는 거 없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하여튼 그 20주간 이어진 감동의 무대입니다. 저는 이게 영화로도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우리가 문화적으로도 얼마나 성숙했습니까?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쓰레기 하나 없이 그런 집회 쉽지 않아요. 저희도 잘 몰랐는데요. 예. 토요일 날 끝나고 나면 예. 그 일요일마다 네. 그 광화문 광장에 촌농을 촌농을 제거하러 나온 청소년 단체들이 있었어요. 청소년 봉사단체가 세상에 예, 그건 그 몰랐네. 너무 아름다워. 저희도 엊그저께 그 처음 그 사진 올라온 걸 보고 알았는데 예. 한 단체에서 한 어. 4, 50명이 세상에 이게- 청소년들이 예, 예. 세상에 그 어떤 예술 한국예술문화원인가 네. 여기 정확한 이름은 네. 기억이 안 네. 나는데 그래서
그거를 매주 일요일마다 하셨대요. 일요일은 안 나가니까 일요일에 몰랐어요. 저도 일요일날은 이제 뻗어 있어서 잘 예. 몰랐는데. 그래서 저희 이번 주 일요일 날 가서 인사드리려고. 그러게요. 네, 아니, 너무 진짜 감사해서. 그런 분들 잘 챙겨 주셔야 돼요. 너무 그러니까 저는 감동적인 분들이. 진짜 너무 재밌었던 게 그 담배를 막 피우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로 한 켠에 담배 꽁초가 이렇게 좀 쌓여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또 치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맞아요. 피우고 끄고 가고 네. 어떤 사람은 또 그걸 치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저도 배웁니다. 그래서 광장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유형 무형의 정말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역사에서 딱 한 번은 광장에 서시는 게 우리가 도깨비 드라마를 안 봤더니 대화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촛불 집회를 갔다 와야 향후 30년간 대화가 된다. 저는 지금까지 야 세상에 촛불을 안 나갔어? 이렇게 될 수 19번 있어요. 동안 한 번도 네. 안 나올 수도 좋으니까 네, 11일 날은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예. 뭐 사실은 20번 내내 개근하신 분이나 네. 20번 중에 한 번, 두 번 오신 분이나 네. 똑같죠. 그럼요. 똑같은 예, 촛불입니다. 그리고 네. 전 너무 안타까운데 저희가 이제 오마이TV 생중계를 하면 가고 싶은데 일 때문에 못 가요. 제가 마음은 거기가 있습니다. 제가 가고 싶은데 지금 몸이 저기 칠레에 있어서 그리고 또 미국에 해외에 계신 분들이 맞아요, 엄청나게 맞아요. 전화를 네, 많이 네, 주시고 막 울고 그러세요. 너무 감동적이고 대한민국 정말 대단하다. 우리 국민들 위대하다. 이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우리 퇴진행동에서 꼭 챙겨서 함께 할 수 있으면 네.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카카오톡으로 그리고 페이스북은 오늘 상황이 좀 무슨 점검하는 날인가 봐요. 그래서 페이스북은 그렇고 유튜브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견들 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한번 우선 그 볼까요? 카카오톡부터 보겠습니다. 예, 어머 오. 귀여워라. 네. 양주 송은혜님께서 의견 주셨습니다. 이런 게 TV에서 가능하군요. 네, 아. TV에서 이 전화 연결도 됩니다. 대단합니다. 페이스톡도 됩니다. 역시. 예. 네. 오마이 TV의 기술 대단하죠. TV에서 보도하기를 대선 때문에 인용 즉시 모든 집회가 금지된다던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할 수 있나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축제도 즐길 수 없나요? 많은 분들이 즐기고 싶어 할 텐데요. 스마일 주셨습니다. 제가 이거 이따가 질문에 답변 주시고요. 비엔나 레이첼 팡님께서 혹시 지금 안진걸 교수님 나와 계신가요? 나와 계십니다. 우리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인사드립니다. 아이고. 하루 빨리 탄핵 인용이 가시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아니 언제 또 오스트리아 비엔나 경희대 시민교육 수업할 때 들었던 분이고요. 오. 오스트리아에서 촛불 집회 조직하시는 분이에요. 유학생. 오 정말 예, 대단하시고 고마워요. 아이고. 예. 이거 한번 해야지 이렇게. 예. 네. 정말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황주수님께서 저는 전두환 정권 때 시민운동하다 일본으로 도망온 사람입니다. 저의 건강 문제로 촛불 집회를 참여하지 못하지만 오마이뉴스를 통하여 촛불 집회를 빠짐없이 보고 있답니다. 촛불 집회와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마음이 너무 뿌듯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의와 희망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꿈을 버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탄핵 인용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진실을 이기지 못하니까요. 촛불 집회 오마이뉴스 응원합니다. 화이팅 하셨습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 저는 그 노래 들을 때마다 윤민석 선배 그 노래 네, 들을 때마다 진실은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너무 가슴이 저희는 사실 윤민석 선배님한테 저희가 저작권료를 좀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요. 소금이라도 예. 모아서 맞아요. 윤민석 네. 없었으면 우리 그 집회 노래랑 어떻게 해? 대한민국 헌법 1조 이런 노래는 예, 정말 진짜 명곡이죠. 국민 이번에 상 받으셨더라고요. 대중음악상에서 대중음악상 네, 받으셨더라고요. 특별공로상. 예. 저는 그런 음악이 이제 텔레비에 막 나와야죠. 나오게 팟짱뿐만 해주십시오. 아니라. 예. 자 김우정님께서 광장에서 사회를 보시는 분들은 절대 고함보다는 천천히 또박또박 인도하시는 것이 충분히 설득력이 배가가 됩니다. 이렇게 하시라는 명심하겠습니다. 말씀 주셨고요. 안윤규님 퇴진행동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계속 수고해야 됩니다. 안윤규님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죠? 이네산스 이렇게 읽어야 됩니까? 멀리서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어느 멀리인지 알려주세요. 자 하늘마음님께서 지금 사드 배치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사드 배치 관련하여 국방장관을 탄핵하고 황대행을 탄핵하면 막을 수 있나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라일락님께서는 앞서 주신 거고요. 소영님께서 전쟁 안보 위협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없으면 안 된다는 전략을 짜는 건지 와 진짜 화나요 이런 의견들 주셨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서 주신 질문 대단하네요. 있잖아요.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주시죠. 선거법 집회는 우리 안진걸 네. 전문의니까요. 네, 집회 전문가. 네. 그래서 그 짧게 말씀드리면 이미 지금 전북 선관위, 성남 선관위, 광주 전남 선관위 등에서 공문도 보내고 개입을 시작했어요. 네. 작년에 우리 총선내, 그다음 우리 음. 김덕진 국장님 헌신해온 용산 참사 진상규명위원회. 네. 사실 원래 그냥 하던 대로 음. 나쁜 놈이다라고 말하고 다녔는데 선거가 딱 되니까 갑자기 그게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현수막도 안 되고 유인물도 안 되고 피켓도 안 되고 무슨 뭐 간단한 뭐 메모지에다가 예를 들면 김석기 나쁜 놈 이렇게만 써놔도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예. 근데 사실 제가 선거 때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저는 1년 내내 4년 내내 그 활동해왔잖아요. 네. 용산 참사 주범 안 된다. 음. 그다음에 새누리당에서 계속해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방해한 사람들, 네. 모욕한 사람들 안 된다. 근데 딱 선거 때만 되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음. 이번 촛불 집회도 3월 10일 만약에 인용이 되면 3월 네. 10일 날 그날 밤부터 예를 들면 갑자기 계속 우리는 김문수나 김진태 비판해 왔잖아요. 네. 자유당 해체하라 했잖아요. 네. 지금 현행 선거법으로 선관위에 의하면 이게 위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관위에 손 떼라. 네. 그저께 이제 참여연대 강당에서 박진 실장님은 제가 직접 참여해서 음. 개입하지 마라. 네. 원래 하던 건 그대로 보장해달라고. 그리고 필요하면 선거법도 즉시 개정해라. 3월 임시국회 열거든요. 네네. 이렇게 촉구하고 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선거법입니다. 이건 네.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내일 선거법 위반 또 재판 받으러 대구 고등법원에 가거든요. 그 김석기 반대 네. 경주에 가서 문제되겠다고 네. 해요. 김석기는 국회에 갈 자격이 없다. 용산 참사의 진압 책임자다라는 기자회견 네, 네. 사회를 본 걸로 아이고. 기자회견 했거든요. 기자회견 그래도, 사회를 기자회견 보고 사회를 또. 봤는데 그걸로 이제 1심에서 벌금 70만 원 받았고 음. 구형은 500만 원 받았었고 그래서 세상에. 이제 항소해가지고 지금 고등법원 내일 또 네. 아침에 재판 받으러 갑니다. 예. 정말 아유, 진짜 짜증나요. 박진 실장님도 재판 받으세요? 저는 계속 받고 있어요.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인정받았죠. 여기는 또 4대강 반대, 네. 친환경 무상급식 찬성 이것만 하다가도 유죄될 사람 많아요. 하든가 하다가 친환경 무상급식 예. 찬성했다고. 계속 찬성하고 있다가 네. 캠페인하다가 배우병 대표님 유명한 새누리당이 그걸 반대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새누리당은 반대하지 말라고 하는 게 선거 위반이 돼버리는 거예요. 참 선거 이게 기간이 말도 안 돼. 되면. 기계적 균형도 안 맞춘 거네요. 그때 이러면. 저는 이제 한미 FTA에 그 찬성했던 그렇죠. 네. 그 남경필, 김진표 음, 뭐 음흠. 각 당의 후보를 고르게 비판을 좀 했는데요. 음. 결국 제가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1년 365일 내내 선거일 때도 있는데 그럼 언제 얘기를 하라는 거냐. 나는 그래서 네. 해보겠다. 그래서 음. 나는 그들을 반대한다라고 네, 네. 적극적으로 발언을 했죠. 네. 사실 그런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온라인에서는 상당히 많이 네. 선거법 규제들이 풀렸죠. 예. 헌법재판소로 가져가서. 온라인은 거의 풀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야 음흠. 된다라고 과감히 하면서 이제 선거법 유죄 판결을 그렇군요. 받았어요. 예. 제가 유죄 받을 때도 판사님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혹시 뭐 똑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이런 일을 또 하실 거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예상된다? 네네. 뭐 당연하죠. 저희는 네, 이게 네. 일인데요. 네. 신념이고요. 그랬더니 뭐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현행법상은 유죄를 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판사님들이 양해를 구하시는 네,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서도 자기가 이제 이 어떤 공공을 위해서 했다라고 인정되니까 형량을 최대한 낮춰주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줬는데 70만 원이야? 네, 그런데 뭐 액수를 떠나서 네. 현행 법이 사실 바뀌지 않으면 선거법은 진짜 개정해야 될 게 많아요. 그렇군요. 이거는 차기 예. 정권으로 가기 맞아요. 전에 하면 예. 좋은데 네. 만약 대선 전에 못 하더라도 차기 정부의 선거법은 정말 많이 개정해야 됩니다. 네. 아니 실제로 네. 그 대선 개입을 국가기관이 했다는 증거들이 나오는 네. 곳에 대해서는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면서 그러니까요. 예. 진짜로 표현의 자유는 다 음, 옥새를 그러니까요. 쥐고 그러니까 있는 지금 거죠. 이게 그 1,500만의 국민들이 몰려 나와서 촛불을 든 게 비단 박근혜 하나 물러가서 대통령 얼굴 하나 바꾸자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바꿔야 될 뭐 기본권, 특히 이제 선거법 개정안, 뭐 재벌 개혁, 언론 개혁, 예. 뭐 검찰 개혁, 뭐 얼마나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너무나 이 살기 어려운 이런 수많은 민생 현안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하나하나 차곡차곡 다 풀어가야 될 것 같고 앞으로 퇴진 행동이 혹시 어떻게 정리될지는 네. 모르겠지만 이후에 그런 이슈는 역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각 분야에서 활동해 주셔야 될 몫이 아닌가 싶고요. 그나저나 큰일 났네요, 여러분. 집회는 해야 되는데 밥은 해야 되는데 쌀이 똑 떨어졌어요. 그래서 퇴진 행동 그 후원 계좌로 많은 분들께서 부탁드립니다. 도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농협 같고요. 계좌입니다. 실제 오늘 인터뷰는 이분들이 원해서 나온 겁니다.
아니 오마이 예, 저희가 섭외한 게 TV가 아니고 나오고 싶으면 나올 수 있는 그런 데입니까? 그런 데 아니죠. 예. 예. 나온다고 아무나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절대 한장의 아닙니다. 영향력을 빌어서 그렇죠. 많은 얘기를 하고 예. 싶습니다. 대선 후보 토론회 그러니까 이 직후에 바로 예, 대선 후보 레벨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인터뷰하시는 거예요. 너무 예. 진짜 송구스러운 그 지경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저희 프로 출연하려고 여기는 너무 물 관리를 한다. 팟짱에 출연하려면 너무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아무나 나오지 못합니다. 뭐 특별한 분들만 저희가 모시는데요. 네. 세 분 얼마나 고생을 저희는- 하는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퇴진행동 정말 그동안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집회 문화를 여셨어요. 그래서 그 자체로 역사적으로 노벨평화상 받아야 되는데 진짜 그죠? 네. 퇴진행동에 빈 쌀독에 쌀 좀 채워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주시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네. 하실 뭐- 거죠 이제? 네 마무리하려고 아니, 그래요. 왜냐면 또 할 얘기 있어요? 3월 11일 날이 이제 우리가 20차 촛불하는 날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날이 또 한 명만 알려줘 연예인 누구나. 아니,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이냐면 그 후쿠시마 그 핵발전소 사고 6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러네요. 3월 11일이 그래서 이제 그날 또 광화문 광장에서 이제 사전 행사로 탈핵 관련 행사들을 합니다. 탈핵. 그래서 지난주에도 나오셨던. 예, 1시부터 이제 사전 행사를 하고 네. 그 2시부터 본 행사를 하고 이제 촛불 집회랑 합치는데 그 매년 이제 3.11 행사를 서울에서 해와요. 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 부산, 울산 뭐 음. 차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게 후쿠시마 이후에 한국 사회가 탈핵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높아졌고 한국에 아시겠지만 뭐 이 얼마 전에 뭐 월성 1호기 문제도 있었고 또 지진도 있었고 또 판도라라는 영화 개봉도 있었고 쭉 네. 보면서 사실 이 한국의 이 핵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 국민들이 자각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박근혜 적폐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정말 너무 오래된 적폐라서 이 문제에도 관심들 가져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3월 11일이 그런 날이라는 거 꼭 좀 미리 나오셔서 같이 하면 좋겠다 네.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원전 문제, 핵발전소 문제 너무 심각하지요. 대체 에너지 대한 우리가 정말 할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친일부터 독재가 꽁꽁 그 기득권 정치로만 했기 때문에 정말 민생 이슈들, 뭐 환경 현안 너무 많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밀린 숙제 하듯이 차곡차곡 앉아서 하나씩 풀어가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건강하세요. 맞습니다. 계속 하려면 건강하셔야 되거든요. 예, 좀 튼튼한 몸으로 아니 우리 예, 국장님, 정말 국장님도 운동 건강하십시오. 국장님 좀 건강하셔야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국장님 되시고 나서 확실히 진행이 늘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이제 그 김덕진 국장하고 이제야 같은 반열에. 근데 우리 그동안 함께해 주신 1,600만 국민들 네. 그다음에 생중계로 지켜봐 주신 뭐 오마이뉴스 누적 생중계만 1억 명이 넘는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예. 거기에다가 응원해 주신 우리 대다수 국민들께 저희 3인이 퇴진행 대표에서 큰 자리라도 올리고 싶습니다. 예, 정말 그러니까요. 너무 네. 예, 너무 네. 고맙습니다. 자, 제가 할게요. 잠깐 카메라 다시 카메라 한 번만 잡아주세요. 잡아주십시오. 예, 정말 그래서 네. 우리가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네. 하세요. 받아내는 네. 걸로 보답하겠습니다. 예, 예.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감사하죠. 이렇게 정말 그 사실상 무급자원봉사로 평생을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대한민국 사회가 정말 이나마라도 우리가 지켜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 운동가들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또 나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불러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하나까지 제거하지 못하면 또다시 증식하는 헬리코박터 HP7으로 더 강하게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